우리의 눈은 두 개. 왜 하나도 세 개도 아닌 두 개여야 할까요? 한쪽으로 보는 세상과 두 눈을 보는 세상이 같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두 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사람은 입체시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시야도 더 넓게 느끼게 되고. 두 개의 눈으로 보는 세상. 그 속엔 과연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까요? 일상과 과학을 넘나드는 유쾌한 토크 뉴턴의 사과나무. 저는 어릴 때 그 TV 광고가 기억이 나요. 눈이 900냥 해가지고 눈이 900냥, 그건 제 생각엔 조금 과장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감각기관의 왕이라고 할 만큼 이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나 네. 뭐 몇몇 장기, 간 같은 부분은 손상을 받더라도 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각막이라든지 망막이라는 부분은 손상이 왔을 때 한 번 다치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워낙 조심해야 될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또 네. 광고 생각나는 게 광고 멘트 중에 떠난 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연구하는 과학들 중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눈이에요. 눈은 연산이 가능합니다. 다른 몸은 연산에 의해서 숫자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요. 우리 눈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는 빛이 연산이 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47.1%가 안경 또는 렌즈를 착용한다. 아나운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몇 년도 데이터세요? 이게 5년 아닙니다. 예, 그러시죠. 2014년 데이터에 의하면요. 네.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대한민국 중에 60%가 안경하면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거군요. 예, 사실은 옛날에는 안경 쓰는 사람이 되게 찾기 힘들었어요. 그거 안경이 귀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안경을 통해서 임상 연구를 하는 사람은요, 안경 안 쓴 사람은 좀 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안경 착용이 늘어난 이제 이유는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뭐 영상 정보들에 네. 대한 노출이 워낙 많고 예전에 비해서 더 섬세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경 도움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눈에 대지 마시고 편하게 다니시면 눈 되고, 건강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력입니다. 시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근시의 경우는 눈이 조금 길어서 망막보다 앞쪽에 상에 맺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원시는 약간 짧아서 망막보다 뒤쪽에 상이 맺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시나 원시, 난시처럼 시력이 나빠지면 우리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됩니다. 여기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두 개의 평행한 줄을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아주 멀리서 보면 두 개의 줄을 한 개의 줄처럼 보이겠죠.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줄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죠.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 턱하고 이마 편하게 되시면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크게 뜨세요. 주기적인 검사입니다. 한번 깜빡하시고요. 그대로 계세요. 제가 지금 이제 3살 아이의 아빠거든요. 근데 예. 아기가 이제 처음에 태어나면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다 까꿍까꿍 하고 있고 예. 태어났을 때 시력이 대부분 저희가 0.01도 안 되는 시력을 갖고 나와요. 0.01이 안 된다고요? 예, 우리가 어린이집에 가면 모빌이라고 있잖아요. 네. 어린이 위에다 모빌을 하는데 누구 밑에다 모빌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 싶은데요. 그랬던 것 같은데. 모빌을 그렇게 설치하면 얘들은 모빌이 안 보여요. 그래서 0.01의 시력이고 또 원시예요. 근시가 아니라. 모빌을 쫙 그래 설치해놔야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형광등 높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의 높이에도 멀리 설치해 놓으면 얘가 움직임의 물체를 지각해 이제 나갑니다. 근데 대부분 이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 이렇게 해서 아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애기가 웃으면 마치 나를 보고 웃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획득하는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들도 손가락 5개고 뇌도 있지만 다 똑같죠. 젓가락질을 할 수 없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망막에 맑은 상이 맺고 정확한 정보가 뇌로 전해지면서 뇌랑 눈이 같이 발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교육부에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할 때요. 네. 대부분 7세, 8세를 이야기하시잖아요. 7세 되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잖아요. 이 시기가 딱 시력이 1.0 나올 시기예요. 그 교육의 시스템도 그냥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과학을 기본으로 한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력이 예.
살면서 사람 인생에서 정점을 딱 찍는 그 그 나이가 7세, 8세인 겁니다. 아, 그게 정점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시력은 점진적으로 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너 그럼 너 눈 나빠진다 너. 이게 생활 습관하고 일단 가장 눈- 관계가 있습니다. 네. 30cm를 떨어뜨려서 공부를 해라 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정도의 각을 치고 했을 때 내 눈의 반사가 가장 적습니다. 실제로는요. 30cm 떨어지면 저희가 눈의 피로도를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아, 그게 30cm 딱 거리예요? 예. 근데 눈을 갖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 눈이 아까 수정체가 훨씬 더 많이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그럼 빨리 눈이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면 학습력도 그만큼 공부하는 시간도 짧아지거든요. 우리는 공부가 안 되면 제일 먼저 보내는 게 학원부터 해초리. 보내요. 예, 맞아요. 해처리도 보내고 그래요. 근데 애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은 공부 시간에 졸거나 뭐 공부 시간에 공부가 안 돼서 학습력이 떨어지면 안과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식이능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검사를 먼저 합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가 스마트 기기라고 하지만 그렇게 눈에 안 좋나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요 대부분 이제 발산광선이고 자외선보다는 좀 파장이 긴 저희가 청색광이라고 부르광이라는 청색광이요? 예. 청색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청색광이 내 눈에 많이 들어가면 사실은 눈부심을 먼저 야기시키고요. 그다음에 황반 변성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시력 감퇴를 일으키고 두통도 오고 불면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다 안 좋네요.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할 때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특히 저녁에 불 꺼놓고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근데 불 꺼놓고 스마트폰 네. 게임하신 분들도 저는 봤어요. 특히 고속버스, 야간 고속버스 타는데 거기서 게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야 집중이 잘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집중이 내 눈을 빨리 퇴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저는 예. 화장실에 앉아서 30분, 누워서 1시간. 어린 성장기 학생들한테 근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근거리 작업, 근거리 작업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또 조명도 관련이 있죠. 조명이 어두운 데서 보게 되면 동공이 확장되고 초점 신도가 얕아지게 되니까 조절을 또 유발하게 되고요. 스마트 기기를 요즘엔 많이들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좀 멀리서 보는 거는 좀 예. 괜찮을까요? 최소한 스마트폰의 청강 에너지는요, 이 다이렉트 이렇게 직진성이 강해요. 가까이 이렇게 볼수록 내 직진이 강하니까요. 좀 비스듬해요? 예, 30cm만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밝은 조명 밑에서 늘 작업을 하면 예, 눈 건강에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꾸 안경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런 청광을 차단시킬 수 있는 렌즈까지 나와 있거든요. 렌즈 끼고 주셔야겠네요. 네. 두 눈으로 세상을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 세상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다양하게.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좋은 해결책, 해결 방법, 예방법도 저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부 우리 눈의 과학에서는 그럼 건강한 눈으로 사는 법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딱 10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뉴턴의 사과나무.